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3년도 9월 1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미국의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작년 22년 이맘때보다 이때가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였죠. 그래서 기저 효과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면 소비시장, 내수시장이 살아나면서 미국 중산층들의 소비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 상태에서 돌아가고 있는 경제라 좀 근데 사실 장기적인 크게 보면 5%가 원래 대부분 평균 지표거든요. 평년 성장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5% 전년비로 경제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상승률보다 주택가격 지수를 직접 들고 나온 거는 상승률을 보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런 상승률이랑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내수시장이 살아나면서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거의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금리라든지 물론 금리가 지금 고금리 상황입니다만 그 상황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구인자 수인데요. 민주당 정권 들어서 이민자를 많이 허용하고 있죠. 이민자가 너무 많아서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민자와 그리고 나중에 나올 지표에 보면 근로자 참여율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슬슬 시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뭐 크게 자금이 없는 중산층 이하 사람들은 저축도 다 써가고 소비 여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근로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에서 사람들 찾는 걸 이제 웬만큼 충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고도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구인자 숫자는 사람을 찾았으니까 좀 줄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비농업 고용 변화인데요. 해고가 줄면서 어떤 변화율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좀 낮아지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요. 장기 채권 금리가 계속 상승했고 2주 전부터 30년물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딱 횡보했습니다. 이게 장기물이 상승이 주춤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많이 하락하고 있고 시장에서 더 이상 어느 정도 고점이 아니냐 이러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는 추측들이 많이 퍼지면서 금리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계속 나왔던 지표들도 그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기업 이익인데요. 쭉 내려오다가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쪽 지표가 슬슬 개선되면서 좀 좋아졌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개인들 소비가 계속 늘어나면 기업들 이익은 또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번 3분기는 좀 소매 판매가 증가하고 기업 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미국 GDP인데요. 3.2에서 2.0으로 계속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고금리 영향 아래에서 미국 경기가 그래도 이 정도로 버텨주고 있는 게 대단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면 뭐 침체는 확실히 없는 거죠. 다음으로 퍼스널 스펜딩 개인 소비자 지출인데요. 전체 소비가 이 고금리 상황에서도 완전 고용 상태라 지금 급여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돈이 들어오고 개인들은 계속 쓰고 나중에 보면 또 지표가 나오는데 수입은 조금 증가폭이 줄었는데 지출은 오히려 증가폭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인플레 거의 후속 지표라고 할 수 있죠. 파월 의장이라든지 옛날 앨런 의장도 많이 본 그런 쪽인데 되게 좋습니다. 쭉 내려와서 즉 이제 시장에 있는 소비자들이 쓰는 물건들 사는 가격 지수가 거의 점점 내려오고 있는 거죠. 0.2%면 뭐
연율화 시켜도 2.4%고 파월 의장이 말하는 2%에 거의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연단위로 보는 일반적인 소비자 가격 지수도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지금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도 올랐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부동산 가격 지수도 좀 올랐고 임금은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폭은 줄었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제 인플레 지표가 잠깐 반등했습니다. 여기서 큰 상황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이 뭐 옛날처럼 이런 식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상황은 안 갈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습니다. 매우 거의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근로자분 개인 수입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상승률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소비가 유지되고 그 상황에서 소비가 유지되니까 벌써 6개월째 소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조금 줄었지만 이 지출은 더 6개월째 상승하는 거 뭐 워낙에 내수 경기가 좋고 일자리도 빨리빨리 구해지는 거죠. 미국은 뭐 우리처럼 우리랑 근로 환경이 많이 틀리죠. 뭐 어차피 여기 그만뒀다가 또 다시 취직하고 쉬는 사이에 실업급여 받고 뭐 그런 게 완전 패턴화되어 있으니까요. 네, 다음으로 실업률 지표인데요. 노동 참여율이 0.2%나 올랐습니다. 0.1%만 올라도 이게 노동시장이 확실히 개선되는 게 지표 이후에 나타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계속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0.2%나 올랐다는 거는 이제 저축도 감소하고 고금리로 인해서 여러가지 다들 어려워지면서 다들 이제 다시 근로시장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근로자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미국의 구인자 숫자도 채워지고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정상화되면서 해고를 많이 안 했는데도 미국 대기업들은 좀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실업률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거의 코로나 끝나고 나서 최초로 3.8%로 이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올라가면 이제 침체도 눈에 보이고 그러면서 연준은 금리를 올리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완전 고용 상황이 유지가 되어야 침체 없이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8에서 더 이상 올라가면 좀 뭐 3.8도 역시 뭐 아직 완전 고용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 아직 뭐 침체까지는 여유가 있겠지만 네, 소비 시장도 버텨주고 있고 아직은 뭐 거의 되게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2년물 채권 선물 시장입니다. 장기물은 거의 횡보하고 있습니다. 10년물과 30년물은 4% 초반대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고 그 얘기인 즉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단기물 정책금리를 잘 반영하는 부분은 내려왔습니다. 4.8까지 5.06을 찍고 이때쯤 고점 어디든지 고점은 대체로 다 비슷한 듯 합니다. 채권 트레이드 문제겠죠. 그런 상황들 저번에 한번 딱 더 살려다가 손실 받겠죠. 여기도 또 더 살려다가 손실 보고 네. 금리입니다. 금리 4.817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연준이 만약에 인상을 중단한다든지 그런 입장을 취하면 시장이 좀 많이 변동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아직 수정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14,979에서 15,516입니다. 15,516. 그리고 채권금리는 4.817이죠.
제가 한 약 2주 전쯤에 말씀드린 대로 침체가 없는 시나리오 쪽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내려오면서 하는 그런 지수 투자 전략이 매우 제일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시장은 오늘 본 다음주 미국 시장은 역시 횡보가 예상됩니다. 지난주도 다 횡보였죠. 왜냐하면 이미 고점 부근에 있고 시장은 침체가 없다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 호조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횡보할 건데, 지금은 지표도 안 좋아지고 금리는 그래서 내려오면서 침체 없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횡보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은 계속 반등하고 있고, 부동산도 가격 지수를 보면 반등, 서비스는 임금 상승률이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역시 횡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다 좀 횡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가 지금 보면 이제 제약적 수준에 진입했다고 지표들이 계속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은 개선되고 있고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침체는 없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의 약재가 거의 없는 수준이죠. 단기나 장기 금리도 이제 상승할 만큼 했고,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장기금리가 최초로 이렇게 장기금리물이 좀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상승할 수는 없고 하락할 수도 없는 그런 박스권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주는 서비스 PMI만 있는데 50 이상은 당연히 나오겠죠. 지금까지 소비라든지 이런 지표를 보면. 그래서 다음 주 CPI 물가 발표까지 변동성은 축소되면서 횡보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